우리나라의 각종 핫한 소식들만 모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한광 개토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급속하게 군사기술을 증가시켜 서양의 강대국들에게까지 무수한 무기 수입 러브콜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주한 폴란드 대사의 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는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토양에 적합할 뿐더러 KF-21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며 한국이 현재 서방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폴란드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이 무기 개발 및 생산을 뒷전시하자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문제를 무기한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다른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 공급에 소극적인 독일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군사 지원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등 여러 나라 또한 러시아의 침략으로 직면하게 된 무기 공급 문제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보면서 방산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들어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비행은 물론 연속적인 슈퍼 크루즈 비행으로 여러 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발 완료 측 정치를 거의 한 달마다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개발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환산했을 때 유로파이터보다는 7년 더 빠르고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는 무려 2년이나 빠른 수치인데요. 유럽의 주요 언론 또한 앞으로 생산할 KF-21 전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2040년 이전까지 유럽 국가 내에서 차세대 전투기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한국이 후발주자로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차세대 국산 KF-21 전투기가 이들 국가들의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개발하게 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와는 달리 입국해서 운영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이며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저렴하여 운영 비용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위 미국 등 소수 강대국가만 개발하는 첨단 무기 장비들이 KF-21 전투기 덕분에 자체 개발되면서 수출 경쟁에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KF-21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블록1에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보람의 블록체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이는 보람회가 점차 강력한 화력을 지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항 미사일로서 현재 전 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해 성공한 것인데요. 이로써 KF-21 보람회의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성과 중 하나인데요.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 위생산지가 갖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A-50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 현실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로 인해 비용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전략적으로도 우세해질 수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이기에 현재 미국에 지급하는 미사일 장착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가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군사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 사우디 등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무기 수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했고 판매된 무기를 통하여 습득한 예산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KF-21 전투기를 개발하여 서방 국가, 사우디 등 유력 친한 국가들과 KF-21 사업 판매가 성사될 수 있다는 보고가 등장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전투기를 개발하여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국가와 협력해 각자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 초반인 지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2040년까지는 배치되기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유럽은 점점 무장 해제를 해왔고 미국은 이들 국가를 대신해 유럽을 지켜주면서 매년 방위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나토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했으며 동일한 이유로 한때 한반도에서도 미국을 철수시켜 해외 군사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뻔했었죠. 이러한 미국의 불만에도 안일했던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러시아 침략 전까지 미국의 자국의 안위를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곤란했던 상황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동유럽으로 수출될 것이 거의 확실시해지면서 미국은 이 같은 흐름이 유럽 여러 국가들에 대한 국방비 인하와 자국 국방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폴란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과 협력해 군사력 확장에 나서면서 이웃 국가들도 국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의 무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같은 관심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KF-21 전투기에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시험 비행은 물론 각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에서 여러 연구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투기의 임무는 공중순찰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기대가 되는 우리의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표가 있을 때마다 세계의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죠. 시험 비행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체계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여러 국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는 매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만큼 최종은 어떤 모습일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